네, 안녕하세요. 손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지역별 사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2019년 남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완주군이 특정 기자의 브로커 활동이 문제였다면은 남원시는 출입기자단 전체의 부패와 단합이 드러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간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돈봉투 사건인데요. 3월 15일에 세계일보의 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기사 읽어봐 드릴게요. 세계일보 당시 지역 주재 기자는요.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전북 언론사 기자들 검찰이여 이번엔 경찰 수사 도마이 올라, 이제 이러한 기사인데요.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A건설사는 지난해 12월 20일쯤 남원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임대아파트 분양 홍보를 부탁하는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 이에 남원시청을 출입하는 기자 9명은 이를 각사 광고비로 공식 회계 처리하지 않고 나눠 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지역에서 암암리에 소문이 나면서 결국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다. 당시 돈을 나눠 가졌던 기자들 중 상당수는 다른 출입 기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반발하자 서둘러 광고비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가 출입기자단의 돈봉투 문제를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고요. 남원에서 당시 임대 분양 중이던 땡땡 산업개발이 분양 홍보를 부탁하면서, 그러니까 남원시 출입기자들에게 2천만 원의 봉투를 제공을 했고, 이거를 출입기자단 간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17개 종합일간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거의 13개 정도 되는 이제 언론사가 해당이 되는데요. 각각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제 간사, 그다음에 일반 기자 이런 직책에 따라 가지고 좀 나눠 가졌던 사건이고요. 2018년에 이 중에서 14명이 약식 기소로 이제 추징금을 받으면서 문제가 지역사회에 알려졌습니다. 지난 완주군 사례 때 언론의 기본 윤리조차 망각한 일부 지역 언론 종사자들이 언론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제 이런 비판을 좀 했는데요. 이번 사건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출입기자단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역시 출입기자단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이제 기업에서부터 광고비를 이제 받는 이제 촌지나 마찬가지죠. 돈벌이 이용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이해관계를 나눴고 방조했다. 이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남원 사건을 볼게요. 임대아파트 분양비는 결국 서민들의 부담을 이게 높인다는 점에서 아파트 건설사와 이를 행정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를 감시해야 되는 지역 기자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봐주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당시 전북민원련에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명가 이제 관련해서 검색을 홈페이지에 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그 당시 아파트의 분양 홍보,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이제 건설사가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라는 띄워주기 기사입니다. 하나는 홍보성 기사고 하나는 미담 기사죠. 이렇게 해서 당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리고 건설하면서 나왔던 지역사회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점들은 언론사를 통해서는 전혀 이렇게 회람되지 못하고, 이러한 분양 홍보 기사와 미담 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이제 이렇게 희석하는 이런 전형적인 문제들이 보도에서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교통 혼란 등이 당시에 예상된다는 굉장히 행정상의 지도 감독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았음에도 수많은 주재 기자들이 이를 침묵했고, 결과적으로 피해가 남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감시 업무를 위임받은 기자들이 오히려 금품수수나 광고 보조금을 강조하는 부작용, 이번 사건에서 크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가 주재 기자들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렸느냐라고 하면 확인되는 사실이 없고요. 그리고 전북 이제 기자협회에 소속됐던 기자들도 해당 사건에 많이 연루가 돼 있었는데, 그럼 기자협회가 내부에서 자성을 위해서 이 기자들을 징계하고 내보냈느냐 하면 역시 그러한 사건은 그러한 징계를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출입기자단 전체가 지금 비위에 연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비를 중단시켰느냐 하면은 역시 그것과 관련해서도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련에서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19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8월 15일, 2019년 8월 15일에 남원시에서 답변이 왔었는데요. 뭐라고 왔었냐면은 최근 최근 남원에서 있었던 몇몇 언론 종사자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남원시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 현재 남원시에서도 귀 단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 및 일탈을 한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내부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내부 기준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의거해서 연초 연간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중이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해와요. 하지만은 이게 2019년 8월에 있었던 답변인데 2020년 12월에 민원련에서 홍보비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니라고 각 이제 지자체에 광고비 집행 기준을 전부 다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남원시에서 내보낸 광고비 집행 기준을 살펴보면은 한국 ABC 협회 등록 원칙 유료 부스, 광고 수급 상황, 예산 규모, 그리고 참관 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었고요. 광고 제한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긴 한데 언론중재위의 조정 성립과 직권조정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 손해배상이 있는 언론 매체에 대해서 광고 제한을 하겠다 이 내용만 들어가 있고 아까 그 출입기자단 문제로 인해서 발생됐던 이런 언론인의 비위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운용 제한에 대해서는 광고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행정이 광고비 집행을 만드는 기준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언론중재위 관련한 광고 제한은 행정의 편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성적인 그런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놓고 봤을 때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 2020년, 2019년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남원시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감시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출입기자단 전체가 이렇게 지역사회 비위에 해당된다면 어떤 시민들이 이 언론사와 관련해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언론인의 스스로의 이제 신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것과 관련한 기준 마련은 시급하다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